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추워져서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른 그런 느낌. 오늘 11월입니다. 참. 네, 첫날이네요. 네. 총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몇 달이죠? 이제 4월이니까 한 5달, 6달 이 정도 남았네요. 오늘 총선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일단 총선 얘기 양당에서 다들 조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게 단순한 불출마가 아니라 최근 상황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가 돼서 논란이 있고 한국당에서는 영입 인사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그거 간단하게 좀 한 쪽씩 짚어보죠. 일단은 뭐 여당부터 얘기하죠. 뭐 민주당 얘기부터. 이철희 표창원 의원 불출마.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원님은? 그래서 두 분이 아주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정치인들이었죠. 그리고 특히 그 정치권 제도 정권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그 말은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그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신 데다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방향은 옳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게 이제 여와 야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서로 얽히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동화같이 한꺼번에 확 달라지는 그런 정치는 동화에만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야당 쪽에서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의 불출마. 그 두 분은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잘 비교적 아는 분이죠. 예. 뭐 이철희 의원님이야 학과 1년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군요. 그러면 예전에 뭐 같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실 주로 평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제약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뭐 2차 저차에서 조국 사태에서 많은 그 뭐랄까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해 놓은 내용 보면은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정치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냐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좋은 분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또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판단은 다 각자 하는 것인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두 분이 뭐 공교롭게도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 그 사태를 온몸으로 이제 뭐랄까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이렇게 전적으로 옹호하는 부분이 불편한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진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정면보다는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정치의 정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진실을 밝혀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면 각 정당에서
이단자로 취급될 만큼 예.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 아주 극단적인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 한 51대 49로 이제 승패가 났다. 그럴 경우에 51%를 얻은 정당이 승자 독식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 뭐 국회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설의회를 만드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항상 7, 80%, 8, 90%가 그래도 그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합의를 만들려고 상설의회를 두고 정치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도전이라는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예. 거기서 정도전과 정몽주의 대화를 정도전이 개혁을 네. 역설하고 내가 하는 이 개혁이 옳다고 주장을 할 때 그때 정몽주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야만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지나친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되면 이렇게 이철이 표창원 이런 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일 땐 답답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거밖에 못하는가. 예. 그런 점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 약간 말씀은 정도전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점잖게 하시지만은 좀 뼈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당한테. 아니요, 한국당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물론요. 보고. 예. 근데 조국 사태에서 사실 너무 그 정부 여당이 좀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철희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도 갈등을 많이 하셨고 이 조국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옹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영의 논리, 진영의 동굴에 갇혀서 남의 티끌만 보고 자기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못 보는 이런 상황인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공정이 아닌데 자꾸 공정이라고 그러고 정의가 아닌데 정의라고 하면 예. 이게 무슨 뭐 토론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개선하고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 한국당 얘기 잠깐 넘어가 볼게요. 그 박찬주 대장 공간 갑질로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을 인재 영입 1호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이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뭐 황교안 대표 그 언론 인터뷰 언급을 보면 완전히 배제한 거는 아닌 그런 예. 내용으로 이제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입 1호다 2호다 이게 무슨 뭐 우주선이나 미사일도 아닌데 말이죠. 네, 지금 인재 영입은 계속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시절에 뭐 공관병 갑질이다 이런 이제 이 사건이 좀 터졌는데요. 그 군 내부에서는 박찬주 대장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정평은 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 그때 어려움을 겪었죠. 박찬주 대장 스스로는 거의 다 이제 그 무혐의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아마 아직도 그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인재로 이제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중도층이나 네. 무당층에 그 어필할 수 있는 인재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1차적으로 영입 대상은 이제 주로 보니까 이제 경제, 여성, 청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또 훌륭한 분들 모시는 그런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박찬주 전 대장은 아직 뭐랄까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황교안 대표는.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뭐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의원은? 저희가 여러 형태가 있죠.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내년에 출마할 분을 영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물론 이제 박찬주 대장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죠. 또 저희는 또 네.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억울한 분보다는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개혁하고 네. 또 진정으로 공정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하실 분들 더 많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억울한 분이 아니라 개혁할 수 있는 인재를. 네. 네, 그게 다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다 예, 필요해요. 김지표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제 김영우 의원 말씀처럼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자기 당이 못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서 중도층에게 호소하려고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내게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정치가 매번 선거 때마다 뭐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예. 그럼 중도층을 향한 이제 아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하는 것인데 그러다 네. 보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건 다 아니까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데 이 박찬주 씨가 대장, 예. 박찬주 전 대장이 보면 한 4년간이나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공감병에 대한 가혹행위, 공감병을 전자발찌를 채우고 뭐 심하게 학대를 했다. 그래서 또 부인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감병 폭행 감금 혐의가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본인 역시 이제 벌금형을 받아갖고 상고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박찬주 대장이 어떤 그 능력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완전히 혐의가 소명됐을 때 임명하는 게 정도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급했다. 예.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황교안 대표가 이 공안검사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안하고는 공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 보수에 충실한 분들만 이번 인재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일 처음 하는 인재 영입이라면 아마 제대로 된 대한 정당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네. 당내 다른 지도부들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영우 의원 말씀처럼 청년 대표라든가 여성 대표라든가 조금 진보층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그 대표 시절에 양향자 원장을 우리가 영입했잖아요. 네. 그건 참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졸 출신으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만 모여 있는 삼성전자에 가서 이사까지 승진한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신규로 이제 영입을 했어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게 양쪽에 있죠. 한 말씀 들었으니까 요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 양쪽 당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표창장 수여한 거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얘기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리고 조국 장관 또 사퇴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표창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좀 약간 뭐랄까 그 밖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패러디한 거. 요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다음에 예. 또 뭐 어제인가요? 그 법무부가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훈령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기자들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네.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졌던 일들도 조금 비판적으로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죠. 그래요? 저는 그거는 뭐 표창장이나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지금 희희낙낙하면서 자축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 생각하고요. 아하, 예. 당연히 10월 국민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 10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의 힘으로 예. 결국 그
집회가 열린 것이고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제가 이제 국민항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이 결국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과 사실 조국 장관이 네. 고집을 피웠지만은 결국 국민의 힘이었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열심히 싸웠지만 이것을 우리 현역 국회의원끼리 표창장을 주고받을 일은 절대 아니다. 그런 그 반성이 좀 들고요. 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화도 저는 좀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그 내용 보면은 물론 뭐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웃을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는 뭐 그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 말고도 비판할 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저런 엉뚱한 훈령이나 발표하는 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역시 이제 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김진표 의원님 얘기 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죠. 그 국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선 의원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을 감금한다든가 공문서를 파기하고 문서 수령도 못하도록 팩스를 부셔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표창장을 주고 상권을 주고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지. 이거는 완전히 정광현 목사 수준의 행위입니다. 갑자기 또 계속 아니, 이게 다른 분들을 끌어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럼 조국 얘기 좀 한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아니 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대표 총동원령 내려서 계속 정광한 목사하고 같이 집회를 하더니 이 판단과 수준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넘어가고 또 이제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민주당 얘기는 제가 좀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제가 물어봐 주세요. 드릴게요. 그 이해찬 대표가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당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러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 이해찬 대표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정치 30년 했지만은 이런 야당 처음 본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먼저 귀에 박히셨구나. 저도 정치 1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당 대표 기자회견은 처음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은 뭐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했어요. 그 부분만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장관직 사퇴하면서 내놨던 그 성명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뒷부분서부터는 계속 야당 탓이에요. 예,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국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네. 여태까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께 정말 진심이 담긴 그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야당 탓만 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런 그 진정성이 있는 그 기자회견인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역시 민주당의 100년 집권을 이야기했던 이해찬 대표다운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지금 국민께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실패, 경제, 또 외교안보 국방 모든 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좀 더 무게감 있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미래 비전을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 야당 탓하려고 기자회견 했나요? 저도 정말 처음 봅니다. 이런 기자회견은요. 이런 여당 대표 처음 봤다. 이게 김영우 의원님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날 기자회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네.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네. 매우 송구하다. 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이나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 박탈감, 좌절감 이걸 너무 헤아리지 못했다. 네. 그 말을 대표로서 한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점은 대표가 대표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의원 모두 우리 당의 지도부가 모두 함께 좀 더 이제 국민의 목소리 또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공감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번에 우리 당이 그게 부족했다 하는 것이
밝혀진 거니까요. 예. 그러고 이제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얘기가 왔던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일부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그 무책임하게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해찬 대표 말처럼 앞으로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 정책을 다듬어서 공약을 제대로 만들고 당정 간 협의도 충실히 하는 이것이 혁신이고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그게 더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거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그 말을 처음에 꺼내신 거 있잖아요. 30년 정치해봤지만 이런 야당 처음이다. 근데 조국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는 조국 사태 않았죠. 네. 쓰지 않고 아주 막연하게 그냥 얘기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네. 정치가 너무 선거로 임박해 가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예.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쟁의 논리가 전부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얘기한 것이겠죠. 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또 걸려 있고요. 갑자기 또 의원 정수 얘기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당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는 일괄 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각자 의견을 간단하게 한 30초만 듣고 끝낼게요. 김영우 의원님부터. 지금 뭐 엉뚱하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의원 정수 내리자 10% 내에서 이런 예.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부터 선거제하고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네. 법들이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군소 야당이 야합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에 결국 근데 이것은 각 당의 지금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군소 야당은 선거제가 중요하고 민주당은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제대로 아마 지속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다. 너무 무리를 예. 했어요. 김 대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까지 예.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그랬었죠. 그것은 문희상 의장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사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고 네. 물론 거기에 황교안 대표는 참석 안 했어요. 네. 하지만 실무 그 대표 회동을 만들기 위한 실무 의원들의 모임 우리 알겠습니다. 당의, 거기서는 예. 자유한국당도 끝까지 함께 참여했으니까 마지막 1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